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파혼을 했습니다. 파혼을 한 이유는 예비 시모 때문입니다. 물론 예비 시모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복합적인 이유는 많았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가 저를 엄청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하곤 했었어요. 빨리 인사시키라며 그렇게 닥달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예비 시모가 부담스러워서 만남을 계속 미루고는 했었는데요. 어느 날 미루다 결국에 예비 시모를 만나러 갔어요. 예비 시모를 만난 첫 느낌은 역시나 보통뿐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볍게 식사나 하자고 해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얼굴 좀 보자는 거 계속 거절하길래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라고 말을 해서 저는 크게 당황을 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그냥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네, 제가 그냥 좀 내성적이라 낯을 조금 가려서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비 시모는 내성적인 거 그거 사교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라며 다시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말투 자체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첫 만남에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남자친구는 그런 제 눈치가 보였던지 엄마는 좋은 자리에서 뭘 그런 얘기를 해. 어렵게 나온 건데.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뭘 그렇게 비싸게 구냐고? 라며 예비 시모가 다시 말을 했고 저는 그냥 조용히 옆에 있던 물만 마셔대고 있었어요. 별로 대꾸를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예비 시모가 저한테 물었어요. 직업은 뭐예요? 라고 물었고 저는 조용히 공무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비 시모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공무원? 아유, 비싸게 굴만했네. 공무원 정도면 그래도 되지. 그런데 너는 네 여자친구가 공무원이란 것을 왜 진작 말 안 한 거니? 라며 남자친구의 팔을 툭 하고 쳤어요. 그런 예비 시모를 보며 남자친구는 아유, 엄마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고 얘, 공무원 되기가 어디 쉽니? 머리가 아주 똑똑한가 보다. 라고 말을 하며 다시 활짝 웃었어요. 저는 그런 예비 시모의 모습에 그냥 예,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라고 말을 했고 그 뒤 예비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도 바뀔 수가 있는지 저는 그런 예비 시모의 이중성이 그저 놀라웠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식사를 하는 내내 싱글벙글 했는데 공무원이면 대출 같은 것도 잘 되겠다. 그지? 라고 물었고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당연하지. 공무원이면 보증이 확실한 건데 그런 걸 뭘 물어보고 그래? 라며 남자친구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고 그 뒤에 몇 번을 더 만났지만 예비 시모는 제 눈치를 엄청 보며 잘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의 무례했던 행동들을 그냥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넘게 사귀어 오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 이야기를 조금씩 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 회사가 불안불안하다며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 부모님은 같은 공무원과 결혼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냥 조그만 회사를 다녔고 그 부분에 있어 솔직히 썩 내키지 않는다고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회사를 자주 옮겨 다녔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러한 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안 맞으면 회사를 옮길 수도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성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회사를 옮길 때마다 수많은 핑계를 만들어서 저에게 불만들을 쏟아내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불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러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쉽게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1년이나 사귀었는데 왜 몰랐냐고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이란 동물이 감정이 있는 동물이다 보니 무엇에 홀리게 되면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대기업을 안 다녀서 그런 게 아니야. 참을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야. 라며 저에게 말을 하곤 했었는데 그때는 그 말들이 왜 그렇게 야속하게만 들렸는지 말입니다. 그럼 부모님을 설득해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예비시모를 만나본 저희 부모님은 더욱 찝찝해 하셨어요. 말을 하는데 진정성이 너무 없어 보인다. 분명히 우리를 칭찬하는 말들인데 우리는 그 말들이 칭찬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어.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고 있더구나 라고 심각하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원래 성격이 외향적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잘해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근심 가득한 얼굴이었고 상견례 후 부모님과 다투는 일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한 1년 정도 더 사귀어보고 결혼을 하라고 말을 했고 저는 어차피 할 건데 빨리 하겠다고 했고요. 예비 시모가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게 부모님과 다투는 일도 많아졌고 대화도 자주 하지 않게 되었어요. 반면에 예비 시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항상 제 편이 되어서 말을 해주었기에 그렇게 점점 예비 시모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늘 그랬듯이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셨는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너 혹시 돈 좀 있니? 결혼하려고 모아둔 돈 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있긴 있는데 대부분 적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라고 제가 물었고 예비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몸을 바싹 붙이더니 내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좀 빌려줄 수 있나 해서 라며 얼굴을 제 코앞까지 들이밀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예비 시모가 살짝 부담스러워서 몸을 약간 뒤로 빼고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라고 물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런데 우선 융통해 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도 되고 라고 말을 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글쎄요. 지금 제가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 다 끌어 모으면 한 500 정도는 될걸요?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비 시모가 약간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빌려줄 수 있겠니? 내가 뭐를 좀 투자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잘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투자해보려고 하거든. 우리 민석이 곧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내가 보란듯이 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잘 되면 너 백 하나 사주마 라고 콘스리를 치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예비 시모에게 아니에요. 백은 필요 없고 그냥 나중에 원금만 잘 주시면 돼요. 무슨 투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핸드폰 인터넷 뱅킹으로 예비 시모에게 돈을 보내주었고 예비 시모는 엄청 좋아하며 정말 고맙다 얘. 역시 며느리를 잘 봐야 해. 능력 있는 며느리 보니까 얼마나 좋니? 내가 주변에 네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 줄 아니? 라며 제 칭찬을 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예비 신부는 얘 그런데 말이다. 나한테 돈 빌려준 거 민석이한테는 비밀이다. 애가 너보다 직업도 안 좋다고 맨날 너한테 미안해 하는데 너한테 돈까지 빌린 거 알게 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니? 라며 저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 예비 시모에게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자들끼리 약속인데 꼭 지킬게요. 라고 말을 했고
너는 어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진국이니? 라며 저를 껴안으면서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비시모는 그 뒤로도 그런 식으로 저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갔는데요. 예, 급해서 그러는데 5만 원만 빌려줄래? 내가 금방 갚을게.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뒤 돈을 갚은 적은 없었고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예비시모가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쯤 저도 이미 예비시모의 행동이 조금씩 마음에 안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남을 조금씩 피해왔었는데요. 예비시모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 예비시모를 거절하지 못한 채 만나자고 한 장소로 갔어요. 거기는 듣도 보도 못한 허름한 대부업체였어요. 어머, 얘 왔니? 라며 예비시모가 저를 와라 껴안았는데 저는 그때부터 불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비시모는 무엇인가 아쉬운 소리를 할 때 유난히 스킨십이 많았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예비시모가 그런 저에게 인사하렴 박 과장님이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다시 인사를 했지만 저는 그때 이미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박 과장님, 제 며느리예요. 라고 예비시모가 그 박 과장이란 사람에게 소개를 했고 저는 비어있던 의자에 앉았는데 예비시모는 저를 보지도 않고 봐요, 우리 며느리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면 보증이 확실한 거지? 안 그래요? 공무원보다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라며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 박 과장이란 사람이 공무원 맞아요? 라고 저에게 물어봤고 저는 네, 맞는데요? 라고 단답식으로 말을 했어요. 물론 며느님만 허락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지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며느님이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을 하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럼 박 과장의 말에 예비시모는 아이, 걱정 말아요. 우리 며느리는 내가 하라는 것은 다 해주니까 라며 손사래를 치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예비시모에게 어머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오래 있지를 못해서요. 라고 물었는데 그랬는데 세상에나 말이죠. 예비시모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그래, 너 바쁘니까 내가 빨리 말아마. 사실 내가 돈을 좀 빌려야 하는데 한도가 많지 않다는구나. 그래서 너가 보증을 좀 서주면 좋겠구나. 너 바쁘니까 여기 박 과장님 하라는 대로 좀 해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예비시모는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런 예비시모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며 일어났고 그렇게 흥분한 제 모습을 처음 본 예비시모는 아니, 이거 그렇게 큰 돈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라며 제 팔을 잡고 다시 자리에 앉혔어요. 자, 봐봐. 별거 아니라니까? 어차피 우리 아들하고 결혼도 할 건데 나 못 믿는 거니? 라며 저에게 다시 말을 했는데 저는 그런 예비시모에게 그때 빌려가신 돈 도대체 언제 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예비시모는 그런 저에게 아니, 지금 여기서 그 얘기는 왜 하는 거니? 내가 곧 준다고 했잖니. 이거 해결하고 네 돈 다 갚을게. 라고 말을 하고는 대부업체 직원을 바라보았어요. 대부업체 직원의 표정은 이미 좋아 보이지 않았고 예비시모는 아니, 오늘따라 얘가 도대체 왜 이래? 너는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니? 너희 결혼할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니니? 라며 얼굴까지 붉히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예비시모에게 저는 이런 거 못 써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보증을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급하시면 어머니 아들한테 말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해버렸고 제 목소리에 대부업체 직원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저희를 바라보았어요. 그런 저의 모습에 당황한 예비시모는 너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야? 라며 저를 째려보며 말을 했어요. 아니, 어머니 아들한테도 부탁 못하는 것을 도대체 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냐고요. 라며 제가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고 예비시모는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기 싫어? 라며 저에게 삿대질을 했고, 저는 그런 예비시모에게 그러게요. 저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어머니같이 대책 없는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어떻게 모시고 살겠어요? 그동안 제가 네 하고 들어주니 우스웠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공무원이면 머리가 똑똑한가 보더라고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자랐고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보 아니거든요. 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증을 서라고 하는 예비시모의 말에 정말 흥분을 한 상태여서 그냥 그렇게 아무 말이나 쏟아져 나와버렸어요.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아무튼 예비시모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으며 이게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너 잘났다고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니 지금? 이라며 저에게 막말을 해댔고 저는 그런 예비시모에게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보증은 아드님한테 서달라고 하시죠? 라고 말을 하고는 그곳을 나와버렸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예비시모가 야! 너 어디가?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하지만 저도 그런 예비시모를 상관하지 않고 나와버렸고 저는 화가 쉽게 풀리지 않아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혹시 니네 엄마가 나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 라고 물었고 남자친구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보증이라니? 라며 오히려 놀란 듯이 저에게 물었고 내가 지금껏 말을 안 했는데 너네 엄마가 돈 빌려간 것도 상당히 많은데 안 갖고 있어. 그런데 오늘은 나한테 보증까지 서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단숨에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 저의 말에 남자친구는 미안해. 나는 몰랐던 일이었는데 엄마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나한테 이야기하지 그랬어? 라며 불만스럽게 말을 했어요. 너네 엄마가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 안 했지.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한 며느리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말하는 건 진짜 아니지 않냐? 라며 한마디를 더 하며 화를 냈어요. 저의 말에 남자친구는 그래서 보증 서줬어? 안 서줬잖아. 그럼 된 거 아냐? 라며 오히려 저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했어요. 저도 그런 남자친구 행동에 기분이 상해서 그리고 그동안 빌려간 돈 다 갚으시라고 해. 다른 건 몰라도 그때 500만 원 빌려가신 거는 빨리 갚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네가 빌려줬으면서 왜 나한테 말을 해? 내가 너한테 빚졌어? 라며 화를 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남자친구에게 흥분을 한 채 말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곧 결혼할 사이인데 막말로 상견례까지 한 사이인데 그럼 결혼한 거나 같은 건데 시어머니한테 그깟 500만 원을 꼭 받아야 직성이 풀리겠냐? 너도 참 인정머리가 없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며 마치 제가 큰 잘못을 했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뭐? 어디 가서 물어봐. 누가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너랑 내가 상견례만 했지. 지금 결혼했어? 결혼식장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시어머니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라고 화가 나서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가끔 보면 너는 참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 이래서 공부만 잘하는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됐고 그 돈 갚으면 될 거 아냐. 그런데 너 앞으로 시집살이 톡톡히 할 생각이나 해라. 네가 그러고도 시어머니랑 잘 지낼 생각은 아닌 거지? 라고 마치 협박하듯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나와버렸는데 당연하지. 나도 결혼 전에 보증 서달라는 집구석이랑 결혼 못하겠으니 그냥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 진짜 어이없는 집구석이네. 라며 남자친구에게 쏘아붙였고 남자친구는 뭐? 뭐가 어째고 어째? 그럼 우리 파혼하자는 거네? 너 그 말에 후회 안 하는 거지? 진짜 막 나가네? 라고 흥분을 해서 말을 했어요. 후회는 네가 하지 왜 내가 하냐?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그럼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보증은 정말 아니잖아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의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정말 심각하게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니?
상견례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었잖아. 기가 막히네.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보증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한다니? 라며 정말 심각하게 말을 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었는데 네가 울긴 왜 울어? 차라리 일찍 알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네 인생 완전 꼬일 뻔했어 이거사.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는 우리 말을 그렇게 안 들어먹더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네 그래도. 라며 말을 했어요. 부모님 말 들어보니 정말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은 파혼을 결정했고 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을 먹긴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뭐해?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야? 너한테 빌린 돈은 내가 엄마한테 빨리 갚으라고 했으니까 곧 돌려줄 거야.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말 좀 가려서 하지 그랬어. 라며 남자친구가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너와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돈이나 갚아줘. 우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고 다들 파혼하라고 하시니까 돈만 갚으면 우리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뭐야, 너 진짜 파혼하게? 무슨 이런 일로 파혼을 하니? 내가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진정하고 좀 우선 만나자. 내가 집 앞으로 갈게. 라며 다급하게 말을 했지만 아니, 오지 마. 너 만나고 싶지도 않고 너희 엄마와 네 행동에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서 진짜 끔찍해.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라고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문자를 해서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지라 독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예비 시모가 보증 이야기를 꺼낸 것이 오히려 얼마나 다행인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을 것이고 제 인생은 불을 보듯 뻔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얼마 후 예비 시모가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라고. 첫인상도 별로였는데 역시 내 느낌이 맞았어. 그게 뭐라고 파혼을 얘기하는 거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빌기라도 할까봐? 아주 무서운 애구나 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에 며느리감 들어오면 연기를 더욱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돈이나 갚으시죠.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거머리도 아니고 돈을 빌려가며 갚을 생각을 안 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헤어지는 마당에 내가 돈을 왜 갚니? 네가 한번 받아내봐라 라며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셨네요. 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보낸 내역이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할게요.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하며 같이 웃어줬어요. 사실 그때 당시 웃는 척을 하긴 했지만 저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랬는데 예비시모가 갑자기 뭐? 경찰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예, 그건 안 된다. 내가 3일 안에 꼭 갚으마.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다오. 그래도 우리가 만날 시간이 있는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내가 너한테 막말한 건 사과할게. 그러니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아줘. 나 이번에 경찰서 가면 진짜 큰일 나.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진짜 이 아줌마는 어쩌면 이렇게 주책바가지일까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예비시모의 말에 저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절대 이 집안하고 엮이면 안 되겠다고요. 그 뒤로도 남자친구는 빌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굳건해져서 그런 남자친구도 거머리 같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결국 남자친구 엄마는 저에게 돈을 입금해줬고 저는 그 집안 사람들 전화번호 싹 다 차단하고 끝내버렸어요. 요즘 들어 생각해보니 정말이지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만 드네요. 사람 잘 보고 판단을 해야겠네요. 이번 기회로 정말 크게 배웠습니다.